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주제 선택 시간 온라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두 번째 활동 과제인 재난 UCC 그 활동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활동으로 공감왕 게임을 하면서 재난 UCC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재난 UCC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같이 한번 모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오늘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줬던 그 자료조사한 것들 있죠.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가 그 콘티 실제로 촬영하기 위한 콘티 작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선생님 시나리오나 시놉시스 쓰는 방법 쓸 때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한번 보세요. UCC 제작하기에 대한 안내를 한번 했고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재해 한번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었죠. 이때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이 이거 실제 생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나 정말 일어나기 거의 희박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공감한 게임으로 아이디어 모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재난 UCC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 유의점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CC를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한번 그 제작 단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꼭 집에서 해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재해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대처 방안, 대응 방안을 UCC로 제작할 때 어떤 단계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해봤고요. 두 번째는 UCC 제작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 계획표, 스토리보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UCC란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 즉 개인이 직접 만든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제 정하기랑 자료 검색하기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해봤고요. 혹시라도 자료가 좀 미흡한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구나, 주제를 대략 정해보는 것까지는 해봤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나 다른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재난,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왔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오늘 활동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공감왕 찾기를 통해서 재난안전 UCC 한번 떠오르는 것들,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뭐 자연재해 종류는 여러분들 뭐 지진, 뭐 해일, 그다음에 뭐 태풍, 산사태, 뭐 이런 것들, 뭐 홍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주제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시의적절한 게 코로나 이런 것들도 뭐 주제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해니까요, 그죠? 자, 이 UCC를 만들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제에 어울리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와 점점 멀어지는, 그냥 단순하게 재미만 추구하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실제 대응 방법을 학습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와 맞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주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중간에 이 장면이 너무 넣고 싶어도 전체적인 흐름상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좀 아깝지만 빼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제를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뭐 촬영 기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때 카메라 앵글 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효과들 이런 것들 촬영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이런 촬영 기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많이 해볼 건데요. 좀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 편한 영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뭐 간단한 팁인데 사진을 찍을 때 여백을 잘 활용해야 되듯이요. 여러분들 이 구도와 배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걸 켜보면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를 화면에 이제 그림을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거의 꺼놓은 친구들이 많은데 요걸 켜놓고 이 점들 있죠? 이 직선 세 개가 지나가면 이 점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여러분들 인물을 배치해놓고 찍으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진이나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의 길이 너무 길면 지루해서 잘 안 보죠, 그렇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도 중요하겠습니다. 지치지 않아야 되겠죠. 선생님 수업
너무 길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렇죠? 두 번째 출연자. 촬영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리고 찍히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나 표현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조심조심하는 사람, 어떤 그 사람 캐릭터로 둔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굉장히 뭐 순발력이 좋다거나 재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면 당시에 좀 빠르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캐릭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짜는 게 중요하죠. 편집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촬영보다 편집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죠. 편집. 뭐 자막 같은 걸 넣어주면 사람들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요. 특수 효과 같은 거나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걸어둘 수가 있겠고요. 저작권, 어떤 친구 저작권 얘기해 줬었는데, 저작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인터넷에 이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만든 아이디어를 함부로 우리가 가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출처를 반드시 밝혀준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시 사진 같은 걸 가져다 쓸 친구들이라면 그 인터넷에 이제 사진 같은 걸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옵션 같은 곳에서 이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그냥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검색 옵션이 있으니까 꼭 그 검색 옵션에서 이거 저작권이 걸리는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걸러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도 좀 마음이 안 놓인다 싶으면 출처를 밝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자막으로 달아주면 더 좋겠죠. 배경음악, 음악이 더 극적인 효과를 내릴 수 있고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코로나 뭐 대응 관련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업에서 열이 나는 학생이나 기침하는 학생이 발생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대응하는 것, 이거는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너무 막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꼭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꼭 하나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것들로만 정리해가지고 강조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죠. 이게 실제로 널리 쓰이기 위한 목적에 위해서라면요. 그렇죠? 그다음 자료조사, 자료를 충분하게 많은 자료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지겠죠. 그다음 사실 체크, 그렇죠. 이거는 꼭 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 자료 자체에 대한 그 신빙성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다 됐다면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수업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45분, 50분을 떠들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기도 해요. 근데 뭐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할 때 약간 머릿속으로 이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겠다. 약간 준비를 하면 두 번, 세 번 찍을 때마다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약간은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애드립을 하는 거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대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막 같은 걸 달아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좋겠죠. 이해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제작할 단계를 보면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뭐 나는 지진을 가지고 할 거다. 그죠? 뭐 아니면 지진할 때 어떤 영화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다. 이때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내겠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검색해 보라고 했죠. UCC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UCC 사례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뭐 흥미있는 영화나 사진이나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대략적인 줄거리를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 편에 그 영상물을 만들 건데, 영상물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막 정신없이 가는 것보다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 한 두세 명에서 시작하고 핵심적인 사건, 핵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줄거리를 써나가는 거죠. 한 페이지 이내로, 반 페이지 이내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간단하면 좋겠죠. 요게 되면 그 줄거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할 장면, 실제로 찍은 장면들을 몇 가지를 구분해 봐야 돼요. 그 우리가 한 장면을 씬이라고 하죠. 우리 뭐
신 넘버 뭐 하고 딱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이제 신을 몇 개를 구분해 놓고 이게 몇 번 신인지 신 리스트를 쭉 작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리스트별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놔야 되겠죠. 그 신 리스트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메모해 놓고요. 요게 되면 그 신 리스트마다 이제 시나리오 간단하게 어떤 지문이라든지 우리 행동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문과 등장인물의 대사 같은 거를 집어 넣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씬이 이런 건데요. 씬은 우리가 장면이라고 하고요. 이게 씬 넘버, 샵이 이렇게 넘버라는 거거든요. 씬 넘버 하고요. 써놓고 그 밑에 이제 씬은 보통 이제 촬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뀔 때나 장면이 바뀔 때요. 그렇죠? 그래서 씬은 장소와 장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면 등교하는 장면을 찍을 때 씬 넘버가 뭐 집에서부터 교실까지 쭉 따라오는 거라면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죠? 집 앞 씬 따로, 교문 씬 따로 하면 씬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씬을 너무 많이 찍으면요, 우리 찍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씬이 너무 짧아지면 이야기가 굉장히 허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씬은 적절하게 그 장면 우리가 찍을 UCC 길이에 맞추는 게 좋겠죠. 우리가 한 3분 정도를 찍는다면 몇 개의 씬이 좋을까요? 한 씬에 뭐 5초짜리, 3초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긴 씬, 뭐 10초 이상 넘어가는 씬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씬은 보통 한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준비하면 3분 찍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씬을 이제 구분할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대충 우리 뼈대를 잡아놓고요. 거기 밑에 이제 씬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씬 넘버 1 학교 앞에 아침 등장인물 민재와 나리 대략적인 이야기 등굣길에서 만나는 씬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해놓고 씬을 구분해놓고 다음 장면으로 배열을 해놓는 거죠. 씬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거기다 이제 대사랑 지문을 넣는 거죠. 대사와 지문.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또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가끔 소설이나 어떤 이런 대본 같은 걸 읽다 보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가 같은 경우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수를 내려다본다.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 선생님. 이건 어떤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집어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 당황하는 장면 이렇게. 자, 이렇게 신 넘버에다가 지문을 넣고 그 다음에다가 대사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가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잘 보면 대사는 저번에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니?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딱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지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찍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딱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그 대본을 써야 되겠죠. 씬 넘버, 지문, 대사 이걸 맞춰서 이렇게 대사를 쭉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쓰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겠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거는 UCC를 만들기 위한 대략적인 안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면 요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서 학습지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각자 써와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찾아온 걸 가지고 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실제 촬영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잘 기억해 보고요. UCC 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걸 재밌자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밌고 유익하고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UCC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뭐든지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올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게 가정에서 학습을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웃는 얼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